네, 민주당은 총선 마무리 수순에 돌입합니다. 이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제히 사의를 밝혔는데요. 먼저 얘기 들어보시죠.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은 무엇보다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했습니다.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요. 그리고 총선 민심 반영해서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네,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동거동락했던 일기 멤버들이 모두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강성필 위원장님, 사실 8월 전당대회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굳이 다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는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를 준비하던 어떤 다 중진, 다선들 그리고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 다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나 뭐 이런 다른 쪽으로 지금 다 당직이라든가 국회직을 지금 선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쉽게 말해서 당직자들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사실 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사무부총장, 조직부총장 이런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당직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한번 한 바퀴 쫙 돌면서 어떤 교체가 있어야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릴 것 같아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요, 구정 차장님, 이 새 당직자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 조치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이 이제 완전히 힘이 실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8월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면 지금 당직자들 그냥 3개월만 더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괄 사퇴한다는 것은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다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 길을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사들을 선보이겠다 이런 의중이 보입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지금까지 당직을 맡아왔던 분들이 총선 이후에 생기게 되는 국회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내직이라든지 새로운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당직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이 조정식 사무총장인데요. 사무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이 22대 국회 첫 그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양립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 당직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일괄 사의를 수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 대표 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인데 지금 당대표 연임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이 대표도 과거에 이 대표는 3D 직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대표가 연임한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상 연임 금지 규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 자체는 당원 당규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총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에서 그리고 총선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치루었고 그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거든요. 결국 민주당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대표에게 그 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힘이 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선 당연한 지금 흐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정권 견제의 도구로 민주당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국민들의 뜻인 것이고 그럼 민주당 스스로 잘해서 이런 압승을 했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정권 견제도 더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대표로서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로 민주당이 보답드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당 내에서는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당대표 임기가 8월에 끝이 나고 2027년 3월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대표가 이 존재감이 사라지면 이 차기 대권 도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봤을 때는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를 계속하면서 야권의 구심점 또 뉴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민주당 내외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일종의 이심전심,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이 당 전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는 여론의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 가장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정성호 의원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민주당이 아마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당대표를 1년 전인가요? 이렇게 그만두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에 연임을 하고 당대표를 계속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연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신점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움직임 이재명 대표 향후 행보에 달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연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미 확인받은 리더십 속에서 국민들에게 좀 인정받아가는 과정, 좀 단단해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른 분에게 대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연임하셔야 맞습니다.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재명 대표를 신임했습니다.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복귀왕 당선인의 말을 보면요. 다른 분에게 대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복귀왕 당선인 비명계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비명계라는 표현보다 찐명과 친명 이 네. 정도의 농도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복귀왕 당선인 같은 경우 저런 말을 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대선 가도를 가는 도중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연임을 또 하게 되면 가장 큰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 리스크,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성적표인 거예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로서의 책임론에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복귀왕 당선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양날의 칼을 지금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제1야당 대표일 때는 정권을 견제하고 또 총선에서 얘기했다시피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을 국민이 선택을 한 마당에 이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그 힘을 합쳐서 그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이 제1야당 대표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후까지는 전국 선거가 없습니다. 전국 선거가 없는 동안에 정권 심판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견제를 해야 되는 더 무거운 책임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연임을 한다라면
민주당의 성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성패에 대한 책임도 나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대표 연임을 한다라면 강력한 야당 대표로 우뚝 서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 연임론이 커지면서 이 당권을 고민하던 주요 인사들이 다른 카드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검토하는 후보군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6선의 추미애 전 장관,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9명이나 됩니다. 자유주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글쎄요, 뭐 일단 공식적으로 뭐 국회의장의 본인이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심 이제 출마 의지를 드러내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그 동안에는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최고 다선 중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것이 좀 관례로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6선 의원이라고 한다면 뭐 추미애 지금 당선인과 그리고 조정식 의원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5선 중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의총에서 선거를 통해 선거함을 열어볼 때까지 예측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결과 중에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무기명 선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장 이제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과연 누가 당선이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 분명한 건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이 승리 분위기에 도취해선 절대 안 되겠지만 이 승리의 의미를 받들어서 민심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총선을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압승을 했던 사무총장, 그러니까 조정식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추미애 당선인은 이미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선거 의미가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네, 이번 선거 의미가 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딱 들어봤을 때 이 반윤 노선을 굉장히 부각할 것 같은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회의장이 들어서면 이 협치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에 국회의장이 뭐 지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좌도우도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보조를 잘 맞춰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텐데 글쎄 뭐 민주당 의원들의 경선으로 국회의장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단순히 이 반윤이라는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뭐 행정부와 아니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열중인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성호 의원이 자신이 여당과 대화하고 유연한 자세는 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얘기를 한 것도 아마 국회의장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안정형이냐 아니면 혁신형이냐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국회에 이제 현존하는 현직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슬기롭게 노련하게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국회의장이 이번 22대 전반기에 매우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국회의장에 대해서 후보군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아니 저는 최악의 상황에 뭐 30표, 40표를 득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 때 가서도 이게 과연 정당성에 어떤 큰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내대표 하듯이 조금 경선도 최대 한 2인 정도로만 해가지고 저는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 많은 후보군들이 난립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군이 좀 추려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주셨는데요. 구정차장님, 네. 지금 이 민주당 행보가 조금 거침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국회의장 후보도 언급이 되고 있고 동시에 벌써부터 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후보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는 이렇게 국회의장을 일당이 맡게 되면 이 뭐 법사위원장 정도는 다른 당에 줬었잖아요. 네. 견제와 균형 원리를 과연 민주당이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야라는 의석수를 앞세워서 이 국회 독식을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의 앞으로 선택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 관리에 따라서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제 기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원내 제2당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이 법사위의 어떤 견제 기능을 활용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서 법사위 운영이 국회의장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야말로 2년 후 또는 3년 후 전국 선거에서 거야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정권 심판을 왜 하자고 했습니까? 견제와 균형의 이 정치를 복원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22대 원 구성에서부터 민주당이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그러니까 실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은 김용태 당선인과 이어가도록 하고요.